예, 반갑습니다. 김지훈 선생이고요. 과학 선생입니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예, 이거 보시면 됩니다. 구른 날씨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능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못 끝낸다는 얘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차례가 있고요. 1페이지에 차례 있고요. 그다음 한 장 더 넘기시면 2페이지에 대학별 입시 기준이 있는데요. 이거는 안 할 거예요.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제가 7월 달쯤에 여름 방학 때 뭐 해야 돼요라고 이제 동영상을 또 찍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제 수업 들으면 시험 끝나면 항상 시험 문항 분석 동영상도 찍어 보내드리지만 중요한 시기에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리는 동영상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궁금하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3페이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 쉬문고 얘기를 너무 못하게 되니까요. 다음 4페이지에 가시면 4페이지의 첫 번째 표만 좀 설명할까요? 첫 번째 표. 첫 번째 표를 보시면 고등학교 때 이과 기준으로 뭘 배우게 되는지. 내신에서는 1학년 때 통합과학 4시간, 과탐실 1시간을 하게 되고요. 과탐실은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얘는 절대 평가고요. 80점 이상이면 A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면 되거든요. 내면. 그리고 내는 것도 제가 만들어 줘요. 똑같이 쓰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이제 그걸 제가 기준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내면 되고요. 그다음 2학년 때는 물화생지 원 4개를 이제 배우게 되죠. 배우게 되고 예전에는 휴문고에서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했었는데 지금은 4개를 다 배우게 되고요. 3학년 되면 투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우게 되고 요건 내신이고요. 수능에서는 통합과학 안 보죠. 1년 후배들부터는 통합과학 본다고 얘기 들으셨죠. 네, 지금까지는 수능에서는 통합과학 안 보고 물화생지 원, 투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보게 됩니다. 흐름은 그렇고요. 그 다음 내용은 안 할 거예요. 4페이지, 5페이지 내용은 댁에 가서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요. 6페이지에 가시면 오른쪽 위에 페이지 써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시기별 출전 학습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 예비 고1 휴문고 제가 겨울방학 특강을 안 했거든요. 제가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방학 때 쉬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설명회는 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제발 좀 문이과 학생들 통합과학 좀 시키지 마시고 원 좀 시켜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그래도 통합과학 선행을 꽤들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방학 동안에 열심히 시켜주세요. 일단 했잖아요.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죠.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리고 다음번 방학 때부터는 이과인 경우에는 원 과목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볼 것들을 시켜주셔야 되고 제가 7월에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선행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 통합과학 혼자 시키시면 안 돼요. 휴문고는 혼자 하면 필패예요. 필패. 휴문고에서 무슨 문제 나오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다 해야 돼요. 그때 달라요. 뒤에 좀 설명도 또 드릴게요. 그래서 다 해야 돼. 별의별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 대비할 때 가장 나쁜 책은요. 통합과학의 제일 나쁜 책은 하이탑이에요. 하이탑은 좋은 책입니다. 나 이거 궁금해. 그때 읽어볼 때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하이탑으로 내신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휴문고에서 안 하는 내용들이 아마 30%는 있을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안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휴문고는 교과서. 그리고 학교 학습지. 교과서에 있는 한 줄 학습지에는 한 줄로 연결되는 고3 수능 기출 문제. 네,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만들어서 연습 문제를 구성해서 주게 되고요. 그래서 하이탑 있으면 좋아요. 좋은 책이라고요. 궁금할 때 찾아보기엔 아주 좋습니다. 내신 대비는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내신은 같이 해야 돼요. 선생님이랑. 꼭 제 수업 들으라는 건 아니고요. 들어주시면 좋은데요. 꼭 제 수업 들으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혼자는 안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7페이지에 보시면 단어 분석이 있는데요. 별표 친 게 어려운 거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맡겨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휴문고 출제 경향이랑 대책 좀 읽어볼까요? 휴문고에는 매년 각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진학하기 때문에 대치동에서도 내신 경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작년 1컷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컷이? 중간 기말 1, 2학기 마찬가지였는데요. 중간 기말 중에서 한 번이라도 100점을 받았어야 돼요. 한 번 100점 받고 하나 틀린 학생까지 1컷이었어요. 작년에. 재작년에는요. 90점 초반이었어요. 그때 달라요. 작년 문제가 쉬웠냐고요? 아니 안 쉬웠거든요. 저도 놀랬고 학교에서도 놀랬죠. 와 어떻게 이런 걸 애들이 다 1컷을 이렇게 만들어 놓나? 선생님도 놀래시고 저도 놀랬고 저도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는데도 어떻게 다 풀어오냐 이걸 애들이 라면서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풀어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또 1등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작년 그때 다르고요. 두 번째
최근 휴문고 통합과학의 출제 경향과 학원에서 준비하는 이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첫 번째, 고3 수능 모의 기출 문제 꽤 나오죠.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전 너무 허무해요.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해주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는데 이거 안 나오면 학생들이 저를 원망해요. 선생님 그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저를 원망하는데 어떻게 해요? 작년에 나왔었는데요. 올해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준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긴 시간 준비하게 되고요. 통합과학과 연계되는 문화생리 원의 고3 수능 모의 기출 문제에서 상당수가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물리화학 생명과학은 원 수준에서, 지구과학은 2에서 대놓고 냅니다. 이 물화생도요 2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는 것들은 제가 발췌해서 그거는 따로 이제 문제를 주게 되고요. 지구과학은 대놓고 나오게 되고 단원이 있어서 그래요. 지구과학 2에 있는 단원이 통합과학이 있어서 그렇고요. 저는 수업을 진행할 때 1, 2회차에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은요. 1, 2회차에 어려운 내용에 대한 수업을 먼저 배웁니다. 1, 2회차 빠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가장 어려운 단원 되게 물리화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회차에는요. 2회차에 대한 숙제를 주지만 1회차 복습 문제. 3회차 수업을 하고 나면 3회차 수업에 대한 숙제를 주지만 1, 2회차 복습 문제. 4회차 수업하면 4회차 수업에 숙제 주지만 1, 2, 3회차 복습 문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1회차에 대한 복습 문제는 어마무시하게 풀게 되죠. 시험 전주에 학생들한테 야 학교 학습지 새로 나온 거에 이 문제 있더라. 이거 진짜 어려운 고3 물리2 문제인데 하고 시험 전주에 풀리면요 대부분 학생들이 못 풀어요. 학교 시험에서.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건 한 번 풀어서 안 되잖아요. 물론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은 풀 수 있겠지만 안 그런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준비해요. 미리.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1, 2회차에 배우고 문제는 복습 문제로 이제 매주 복습 문제 풀게 되는데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 3, 4회차에 가면 이제 고3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들은 반복해서 여러 번 풀게 되고요. 그다음 그렇게 준비하고 두 번째 실수하기 쉬운 함정 문제. 휴문고 출제 경향을 좀 보고 있어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교과서 프린트의 지엽적 내용을 이용한 함정 문제 또한 종종 출제가 되고요. 요거에 대한 대책은 진도를 나가는 동안과 복습 문제를 통해서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직전 대비 수업 때 시험 전날 주의사항이란 프린트가 나갑니다. 거기에 제가 함정을 정리해 줘요. 제가 진도 나갈 때는 함정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도 나갈 때 함정 얘기하면 일개기절도 돼서 함정만 머릿속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진도 나갈 때는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직보 때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 휴문고 교과서에 보면은 탄소 나노튜브가 있는데 탄소 나노튜브가 튜브 형태지만 사실 그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감거든요. 막대기에다가 좀 폭이 넓은 그 리본을 이렇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감으면 튜브형으로 쭉 통 모양이 되지 않나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만 얘기해줘요. 얘들아 이거 튜브 모양이지만 이렇게 감는 건 이렇게 감아서 만드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넘어가요. 직보 때 그거를 명제로 정리해줍니다. 성장 과정에서 튜브형으로 성장 X 그리고 튜브형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맞게 해줘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보 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들으면 하고 시험에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직보 때 제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제 정리를 해주고요. 실수에 대한 건 아마 남학생들이 실수하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미리. 실수는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실수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한테 물려줬거든요. 갔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150까지 해야 되는데 100점 받고 싶다고 100까지 하거나 110까지 하면 실수를 합니다. 반복해서 연습을 계속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1번에서 톡 하고 걸리면 뒤에 쉬운 문제도 틀리고 그러거든요. 공부의 양을 늘리면 대책은 똑같아요. 둘 다 공부의 양을 늘리면 선천적으로 유전자 받았어도 실수 안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의 양 적어서도 공부의 양 늘리면 실수하지 않게 되거든요. 제가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는데 제가 고1이면 저 그거 다 못할 거예요. 저 자신 없거든요. 근데 휴문고에서 다 맞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별의별 게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내주고 있고요. 밤을 새서라도 해오면 점수는 잘 나옵니다. 근데 안 해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휴문고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니까요. 한 줄 가지고 그 프린트 그 한 줄 가지고 그 문제를 내니까요. 고3에 그 물리투에 그 문제를 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요. 10분 지났네요. 제가 자꾸 시간을 넘겨서 타이머 맞춰놨거든요. 10분 지났습니다. 네, 10분만 더 할게요.
실수하기 쉬운 함정 문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시간 부족으로 실수 유발. 이거는 이제 휴문고에서 문제가 어떤 때는 고3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 그런 거 안 나오고 한 수능에 고3 15번 수준의 문제가 4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상 난이도가 아니고 상난이도 또는 중상 난이도가 여러 개가 나오면 또 시간이 모자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대책은 똑같아요.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구구단을 외자 전국대회가 있는데 3등 안에 들면 서울대를 그냥 보내준대요. 그럼 우리 아들 구구단 외자 이미 구구단 외웠잖아요. 하지만 계속 연습시키실 거 아닌가요? 다음 주까지? 그런 거예요. 몇 번 연습해야 될까요? 구구단 외자 대회에 나갈 때. 가능한 많이 해야겠죠. 예, 가능한 많이 하면 이것도 이제 다 대책이 되는 거고요. 복습 숙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서수형은 제가 이제 서수형 대비 문제를 주게 되는데 키워드가 필요하거든요. 요즘에 단답형으로 바뀌면서 서수형 문항의 난이도가 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단답형으로 바뀌면서 좀 난이도가 증가. 작년에 단답형으로 바뀌었어요. 서수형 없이 과학은. 올해 또 모르죠. 단답형이 그대로 유지될지. 재작년에는 서수형이었거든요. 이걸 또 모르죠. 그래서 서수형 대비 문제는 이렇게 제가 키워드에 굵은 글씨와 밑줄 그어서 서수형 대비 문제를 줍니다. 시험 2주 전에. 여기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어떻게 제가 서수형 문제를 맞춰요?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 모든 물음을 다 정리하는 거고요. 정리한 거고요. 이 프린트가 교과서 정리가 될 거예요. 학습지에 있는 내용도 좀 정리가 될 거고요. 다음 수업 기간은 이렇게 되고요. 제가 정규 6회 수업을 하고 무료 보강 한번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할 건데요. 혹시 시험 날짜가 너무 빨라서 시험의 첫날이면 무료 보강을 해야 되는 날짜에 직보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 얘기는 써놨고요. 그건 좀 특이한 경우가 아마 이렇게 7번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좀 특이한 경우가 될 거고 정규 6회 토요일 수업 6번 아니 토요일 수업 7번이죠. 무료 보강까지 하면 직보 한번 일요일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 2번 시험범인데요. 지난 5년 동안 거의 여기서 이 틀에서 안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번 시험은 거의 이렇게 가게 될 거고요. 별표 친 게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1회차에 요거 제일 어려운 물리를 먼저 할 거고요. 2회차에 화학이 2번 시험 범위에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원소의 주기성 화학결합까지 안 들어갔어요. 화학결합이 어려운 거거든요. 화학결합이 들어가면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기 때문에 2회차는 우리가 빅뱅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먼저 이렇게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 걸어 3번 내용은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알아서 할게요. 걸어 4번 궁금하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 11페이지에 있는 이 표현 좀 설명할까요? 11페이지에 보시면 1, 2회차에 가장 어려운 진도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3, 4회차에 남은 내용 한다고 말씀드렸고 어려운 문제 복습 문제를 통해서 반복한다고 1회차 내용 반복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모의고사는 2번 보거든요. 매주 쪽지 시험도 보는데요. 모의고사를 2번 봅니다. 그 시험에 임박해서. 전 시험 전날 보는 모의고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시험 전날 모의고사 봤는데 76점이 나왔어요. 여기가 되게 약하대요. 역학이 되게 약하대요. 시험 전날인데 뭐 어떻게 해요.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모의고사는 좀 일찍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험 적어도 2주 전에 보게 되거든요. 2번 모의고사를 보고요. 첫 번째 6회차에 보는 모의고사는 숙제에서 냅니다. 숙제에서 똑같이는 안 내고요. 증가를 감소를 바꿔서 냅니다. 숫자를 좀 바꾸든가. 그래서 그동안 숙제에서 틀린 문제 잘 보고 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7회차 마지막 모의고사는 시험 전주에 보게 되는데 흉고 기출해서 냅니다. 내게 되고요. 그리고 직보 때 프린트 2개 나가는데요. 시험 전날 주의사항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이 프린트 표지 제목인데요. 이거 중요한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함정 정리한 거요. 그리고 시험 전날 풀어본 문제. 사실 이거 직보 때 나간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직보 전주에 줍니다. 사실 요 아래 거는요. 위에 건 직보 때 주고 아래 거는 새로운 문제가 없어요. 새로운 문제 없고 그동안 숙제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모은 프린트거든요. 시험에 임박해서 새로운 문제 자꾸 주잖아요. 괴로워요. 앞에 안 푼 문제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안 푼 문제 풀지 마. 오늘 준 거 이거 풀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만 모았어. 숙제가 그동안 덜 돼 있어? 이거 풀어. 그리고 뒤에 해설도 써놨으니까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 쌤한테 꼭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직보 때 프린트 2개가 나가게 되고요. 다음 수업 진행 및 특징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설명은 다 된 내용입니다. 됐고요. 여기 7번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구나. 11페이지 맨 밑에 있는 11페이지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7번 매주 수업 진행 상황, 남은 일정, 테스트 점수, 과제 수행 정도를 학부모님이랑 학생에게 문자 보내드리는데요.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가 굉장히 길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낼 수 없는 길이에요. 앱을 이용하게 되는데 제가 학생이
이 휘문고 작년에 뒤에 써 있는데 한 200명 전후 제 수업을 듣고요. 다 합치면 제가 휘문 중동 두 개 학교 수업만 하고 1학년은 휘문 중동만 하고 2학년은 휘문 2학년만 지구학을 하고 있는데 합치면 400명 정도 되거든요. 끝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학생들 학부모님들 제가 상담 일이 다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문자에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제 전화번호 저희 어머니도 여기로 전화하시거든요. 저 업무용 폰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배 누구 아무나 저를 거쳐간 학생이 있으면 제 전화번호 다 알 거예요. 아니면 학원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문자로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상담 전화 언제나 받을 수 있거든요. 주중에 수업이 없으니까요. 해주시고 7번 그런 겁니다. 문자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드리고요.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교재 두 개 학교 다르게 1페이지부터 다르지 않나요? 다르잖아요. 근데 선생님 저기 중동고에서 가르친 거를 휘문고에서 안 가르쳤는데 그동안 오래 가르치면 어떡하죠? 그럼 제가 나중에 뒤에서 얘기해 줍니다. 학교학습지 중간중간에 보고요. 새로 한 것들 그동안 안 했던 것들 있으면 6회차 7회차에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선생님 근데 그게 진짜 오랜 긴 연습이 필요한 내용이면 어떡하죠? 그런 것들은 미리 합니다. 미리 해요. 그래서 휘문고에서 안 가르쳤어도 좀 연습이 미리 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제 교재는 그동안 휘문고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넓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학교에서 얘기한 건 다 하게 될 거고요. 다음 클리닉 제가 직접 하거든요. 제가 주말 이틀 수업, 토요일만 수업이 있고요. 목금은 클리닉을 제가 직접 하는데요. 귀찮아요. 저 안 나오고 싶어요. 클리닉.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요 문제 진짜 내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건데. 이런 건 조교쌤이 도저히 설명해 주면 안 되는 건데 라는 문제가 가끔 1년에 한두 개씩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합니다. 그게 잘못 이해되면 어떻게 해요, 학생한테. 학생이 200명 중에 한두 명 그런 게 잘못 이해된다고 제 명성에 큰 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전 그거 싫어요.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 다 제가 클리닉 해주고요. 그럼 200명 휘문고 학생들이 클리닉이 다 해주실 수 있어요? 별로 안 와요, 학생들이. 많이 안 하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건데 해설지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해설지 읽어보면 대부분 이해가 많이 됩니다. 일단 클리닉은 제가 직접 하고 있고 수업은 이 둘 중에서 아무거나 듣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과탐실 이미 설명드렸죠. 다음 13페이지에 보시면 모의고사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본 모의고사거든요. 제가 주는 연습 문제는 거의 대부분 위에 여기에 출처가 써 있습니다. 출처가 안 써 있으면 족보다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걸 써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건 모의고사니까 당연히 써놓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 프린트에도 다 써 있습니다. 출처가 고3 문제가 늘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더럽게 어렵네. 보니까 2023년 고3 수능 물리 2 몇 번 이렇게 써 있으면 그래서 어려웠구나. 나 이런 거 몇 번 반복해서 풀어야겠구나. 이제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출처 써놓고요. 그리고 성적표 이렇게 나갑니다. 두 페이지에 보시면 14, 15페이지에 자세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좀 좋은지 그런 것들 나가고 내 등급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급을 직접 써놓지는 않지만 내 점수가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면 62.7%예요. 그럼 여기서 몇 등급인지 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학생 수가 많으니까요. 사실 요 등급이 유지돼요. 모의고사에서 본 등급 거의 대부분 학교 시험에 유지되고요. 큰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2주 동안 큰 노력을 하라고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안 좋으면 큰 노력을 하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 미리 모의고사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못 틀렸고 오답률 얼마인지도 이제 정리가 되고요. 성적표는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평상시에 쪽지 시험 보는 건 그냥 점수만 나가요. 반평균하고. 근데 모의고사 2번은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16페이지 보시면 문자가 6개가 있죠. 위에 3개 먼저 볼까요? 위에 3개는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시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대답을 금방 해주지 않나요? 예, 제가 대답을 금방 해줍니다. 일부러 업무용 폰 안 쓰는 이유도 또 하나 있는데 제가 혹시 외출했을 때 친구들 만나러 갔을 때 저도 가끔 외출하잖아요. 그때 깜빡 잊고 안 들고 가면 대답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제 폰 씁니다. 이거 쓰고 있고요. 학생들도 생각보다 질문 많이 안 해요. 근데 가능한 빨리 대답해 주는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6개 문자 보시면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에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진짜 엘니뇨 때 우리나라에서 이상고온 있는 거랑 뭐 다 나왔대잖아요. 직보 자료에서 나왔다고 시험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시험 끝나고 문자 온 건데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작년과 다른 자료 항상 수정해서 만들게 되고요. 다음 참고 자료 3번 보시면 17페이지에 제가 읽어볼까요? 킬러 문항 몇 개 적중했다고 홍보하지 않거든요.
이번 시험에선 킬러 문항 3번, 5번, 7번 제일 어려웠고요. 그거 제가 맞췄어요. 자료 어디에서 나왔어요? 20분 다 됐네. 그게 하지 않고 이건 다 말씀드려요. 다. 그게 킬러 문항이 아니면 어떡하죠? 킬러 문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네, 다 말씀드리고요. 사실 요즘에 가끔 또 문항 분석 동영상 찍는 선생님들 계신데 제가 제일 먼저 찍었어. 보시면 아마 이번 문항 동영상은 있지만 2021년 건 없을걸요.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번거로운 일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해놨고요. 이 QR 코드 찍기 힘드시면 여기 알겠습니다. 리더기로 요거 QR 코드 찍기 힘드시면요, 유튜브에 김지훈 과학 치시면 안 나올 거예요. 구독자 수가 얼마 없거든요. 안 나올 거예요. 찾기 힘들어요. 잘 내려가다 보시면 네잎클로버 그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들어가시면 그동안에 모아놓은 휴문고 문화무선 동영상이 다 거기 유튜브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찾으셔도 괜찮고요. 다음 넘어갈까요? 이건 그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직보 자료에 문항분석 동영상 찍을 때 이렇게 동영상을 찍거든요. 이거 휴문 기출 그리고 조심해라고 했던 것들이 나왔다는 거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학교 기출이었고요. 학원에서 풀어본 문제인데요. 물리투 문제 막 나오고 그런다고. 제가 해설지를 바꿔놓거든요. 해설지를 얘들아 그래프 물리를 휴문고는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물리를 깊이 한 학생도 있고 한 번도 통합과학도 안 하고 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 학생들 200명을 제가 어떻게 다 가르쳐요. 근데 일단 숙제만 해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프로 풀자.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라고 물리원에서 배웠던 학생들도 있는 거 알아. 근데 그 학생들은 내가 공식도 옆에 별해로 써놨으니까 이걸로 풀어. 그게 편하면. 근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그래프로 해. 그래프로 하면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집에서 맨날 노는 거 아니고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문제 나오면 해설지 바꾸고. 아직 집에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해설지도 다 바꿔놔서 많은 학생들이 400명 넘는 학생이지만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해가 되거든요.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그래서 질문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요. 제가 다 감당할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거 사실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거든요. 구조식이.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이 떠올라야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떠오르도록 매번 학원 자료에다가 연습 문제도 넣고 학원 교재도 있습니다. 이거 매주 써보라고, 그려보라고. 얘들아 이거 루이스 전자점식 그릴 줄 알면 풀 수 있을까? 아니? 그럼 틀릴 거야. 그릴 줄 알면 안 돼. 이거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매주 반복해서 자꾸 그리면 이게 떠오르면 그때 그거 가지고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암기 내용들은 이렇게 반복시키고요. 반복시키고 해설지도 바꾸고 지구과학도 바꿔놓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바꿔놓잖아요. 문제 그대로 남았잖아요. 해설지 제가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왼쪽 건 학교 문제였고 학원 자료였고요. 그리고 되게 또 어려운 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가끔 이것도 보고 저도 가끔 감동하는데 제가 만든 표거든요.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풀면 다 나와요. 변압기 진짜 어려운 문제 요즘 나오거든요. 휴문고에서. 그거 이 변압기 표에 넣으면 다 나오는데요. 이것도 아이들이 어려울까 봐 힘들까 봐 써놨잖아요. 이 빈칸을 채워라 얘들아. 여기 있는 거 빈칸을 갖다 채워. 채우는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힘들잖아요. 네. 1번, 2번, 3번 순서를 채워 이렇게 라고 해설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면 돼요. 따라오면. 따라오다가 안 되면 저한테 문자하면 돼요. 그렇게 집에서 이걸 하고 있고요. 다음, 이거 작년에 대박이었는데 이게 휴문고 문제였는데요. 이 중간 문제였는데 나에서 구리가 환원된다 틀린 보기였거든요. 구리 이온이 환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산화 구리가 환원되거나 구리판 가지고 시험을 했지만 사실 이 단원 제목이 구리의 산화 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객관식 문제 족보닷컴에 구리가 환원된다 맞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직보제를 처음 만들어서 줄 때 얘들아 이거 구리 대신 은으로 써놨는데요. 은이 환원된다 맞게 해주자. 객관식은. 왜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정도는 인정해 주시니까. 서술형만 은이 환원된다가 아니고 은 이온으로 써달라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집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쌤이 그거를 인정 안 해주시면 정확히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집에 가서 또 학생들 질문 다 정리 다시 하고 해서 밤중에 또 보내줍니다. 그동안에 질문 중에서 학생들 시험 전날 중요한 것들 중요한 질문만 모아서 그때 제가 수정을 해줬거든요. 얘들아 아무리 족보닷컴 그런 데서 다른 학교 선생님이 인정하셨다고 해도 우린 정확히 하자. 정확히 객관식도 틀리게 하자.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를 그냥 맞게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때 이의 제기를 하자. 그래서 바꿔줬어요.
그때 학교 선생님께서 이걸 함정 문항으로 내셨더라. 이 틀린 목이었어요. 은이 환원 틀렸습니다. 구리가 환원 틀렸고요. 구리 이온이 환원됩니다. 또는 뭐 산화구리가 환원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애들이 시험 끝나고 막 문자가 막 난리 났어요. 와, 그거 진짜 나왔어요.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합니다. 그리고 애매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 OX로 명제를 정리해 주고요. 그렇습니다. 집보 자료에서 이렇게 하나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18페이지 내용은 이미 설명 다 드린 거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페이지에 보시면 학생 수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좀 올라가는 추세고요. 200명 이상 듣긴 힘든 것 같고요. 200명까지 지금 작년에 수업을 들었고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200명 학생들 다 제가 케어하기 한 명은 다 하기 힘들지만 가능한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기다려 줍니다. 항상 주중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항상 기다려 주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제가 다가오는 학생에게는 케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꼭 물어봐 주세요. 선배들한테. 진짜 그 선생이 그렇게 한다는데 맞나요? 저는요, 제가 오늘 설명해서 말씀드린 거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작년에 더 한 것도 있거든요. 더 해드린 것도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까지만 말씀드려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것들, 올해 이거 왜 할 것들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